12번입니다. 12번부터는 이제 총론 가운데 세 번째 해당되는 특성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기출 200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그 앞에 용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풀면은 처음에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으시면서 반복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허용이 된다면 앞에 우리가 용어 100선의 용어를 한 번 정도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은 훨씬 더 같은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암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암기라기보다는 말의 뜻을 이해를 해서 이래서 이렇게 연관되구나 라고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용어 설명은 하겠어요. 자, 12번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집약화하단 말이에요. 집약화라는 말은요, 고층화입니다. 땅을 고층으로 이용합니다. 왜 고층으로 이용할까요? 땅값이 비싸서 그래요. 왜 비쌉니까? 땅이 적어서 그래요. 그거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부증성이라는 것은 증가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2번에 집약화 그러면 부증성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고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 수 없으니까 소유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러면 부증성이라는 말과 관련시켜서 관련된 말이 뭐냐, 이런 말들을, 이거는 암기 문제가 아니고 뜻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물리적이라는 건 눈으로 봐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여기서 경제적 공급 그러면 용도 전환 이런 뜻이에요. 다시 경제적 공급은 무슨 말이라고요? 용도 전환이에요. 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있는 땅을 바꿀 수는 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 말입니다. 수직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수요 공급할 때 더 보겠습니다. 그 양의 변화, 수량의 변화가 없는 걸 완전 비탄력 그럽니다. 완전 비탄력 그럼 수량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증은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수요자 경쟁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자끼리 경쟁을 한다. 그리고 균형 가격이 안 돼요.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양쪽이 있어서 만들어진 가격이 균형이에요. 그런데 부증이라는 것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균형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부증성에서 생겨서 만들 수 없는 땅은 자기만 이용하면 안 되고 토지 공개념, 땅이라는 걸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다. 그리고 디귿에 가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생산비라는 게 없어요. 생산비라는 게 없으면 원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방식으로 땅의 가격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땅이라는 건 비교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억납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특히 공시지가 기준법. 땅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리고 리을에 가서 땅값이 비싸니까 집약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부증이고, 부증이라는 것을 공급이 고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암기보다는 소리내 가지고 자꾸 읽으시면서 이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좀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13번입니다. 자, 관리 그러면은요 영속성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증이 3개 있잖아요. 관리는 영속성, 중개는 부동성, 평가는 개별성이에요. 다시 관리는 뭐라고 한다? 영속성. 이게 오래 쓰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중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인데 3번이죠. 영속성. 그 다음에 자본이 더 그러면 매매 차익을 말합니다. 소득이 더 그러면 월세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오래 쓰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매매 차익과 소득 이득이 생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려하자.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관련된 말 한 번 더 본다면 여기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죠. 감가 그러면 가격을 깎습니다. 근데 땅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죠.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는 게 뭐예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 예. 그 다음에 니은에 가서 말하자면 오래 쓰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할 수 있다. 특별히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영속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자. 내가 안 쓸 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런 개념. 그리고 가치라는 개념이 만족인데 땅의 만족은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한다. 이런 개념, 특별히 장래 이익이 생기는 이유, 영속성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 그럽니다. 환원 그러면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감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직접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서 이거 뒤에 나중에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보겠어요. 수입 방식에서 감가 계산을 하지 않는 걸 직접법이다. 그 다음에 미음은요. 땅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 놨더니 영원하대. 영원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해갖고 재생산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뒤에 비교해서 이제 부증성과 비교해서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영속성은 재생산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영속성이에요. 공간은 영원하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들이 영속성 관련이 있고요.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자, 개별성은 불안정 경쟁으로 만든다. 그러면 맞아요. 이 불안정 시장은요. 뒤에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정동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나옵니다. 정보가 공개된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라는 4개의 조건을 갖춘 것을 완전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질이 다수다. 같은 물건이 많아야 돼요. 근데 땅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증성 집약화 맞죠? 부증성이니까 만들 수 없어서 땅값이 높고 땅값이 높으니까 집약화는 고층화라고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봐야 된다 해갖고 임장활동의 필요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영속성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감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까 땅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포인트로 부동성에 관한 내용 보겠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과 시장을 국지화한다. 그 지역만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임정 이렇게 하자고요. 중개, 임장, 정보.
중임정, 중개, 현장에 가보는 거, 임장, 정보활동, 중임정 활동은 부동성이다.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을은요, 제가 외지적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거는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이 주변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외부효과, 주변을 분석한다 그러면 지역분석, 주변과 어울린다 그러면 적합,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 중간중간에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려면 땅에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 관련됐다 해갖고 외지적경,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 인접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다. 그러면 부동성 하자는 거예요. 땅은요,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왜 등기가 필요합니까? 땅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방법을 하는 이유는 부동성입니다. 공시 방법이 다르다. 그건 뭐라고 한다? 부동성. 그래서 국지화, 중임정, 외지적경, 그 다음에 공시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말과 관련이 있다고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서 우리 특성 가운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훨씬 쉽게 정리가 됩니다. 부증과 영속. 그래서 부증은 만들 수 없어서 자연과 관련이 있어요. 자연 그러면 스스로 있다,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공간은 영원하다 해서 영속성이에요. 공간 영속성. 그 다음에 부증은요, 물리적 감가,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말하자면 부증성, 눈으로 봐서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다시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뭐냐면은요, 경제적 공급은 돼.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경제적 감가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부동성과 인접성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러나 무슨 공급은 된다? 경제적 공급은 되는데 경제적 공급의 근거는 뭐라고 한다?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은요,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된다. 경제적 감가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근거는 부동성, 인접성.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만들 수 없다 해갖고 생산비가 없다 그러면 부증성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영원하대요.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영속성이에요. 해서 이 부증과 영속에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를 꼭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이 된다. 자,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이 되는 것은요,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부증성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라고 해야 된다.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지역분석 그러면 부동성이죠. 예, 중임정, 외지적경, 중임정, 외지적경 이런 말들은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이 불균형하다. 수급 그럼 수요 공급이요. 수요 공급이 안 만난다라는 게 균형인데 이걸 못 만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균형 가격이 안 된다 그러면 부증성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양쪽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접성이 아니고. 그래서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이 안 된다. 그런 건 뭐라고 한다? 부증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늘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자, 이거 맞아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같은 것은 가격이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개별이라는 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을은 맞는 거고, 그러면 이제 15번에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본다면,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도 면에서 대체는 된다. 자, 용도 면에서 대체가 된다는 건 용도 입장에서 옆에 있는 땅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 면에서 대체가 되는 근거는 인접성이에요, 인접성.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 자, 니은에 갔더니 땅은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된다.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 안 된다. 왜? 땅은 다르기 때문에 일물이라는 게 없어요. 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완전 시장. 아까 불완전의 반대는 완전인데, 완전은 정동진. 우리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 있잖아요. 정보가 공개된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라는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춘 것이 완전 시장인데, 이 완전 시장이라는 개념은 현실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고, 특별히 부동산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동질이 다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개별성이고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번 부증성은요, 지대 지가를 발생하고 최이호 이용의 근거가 된다. 이거 맞아요. 땅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대가가 생깁니다. 지대 그러면 부증성.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있는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갖고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최이호 이용을 하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다시요. 부증성,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최이호 이용. 그럼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개별성은 개별화시킨다. 맞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입의 근거가 된다. 이거 맞습니다. 각 땅마다 뭐냐면 재산세를 이제 지자체에서 부과를 할 때 그게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영속성은 미래 수입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하죠. 그럴 때 뭐냐면 감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증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아, 이게 틀렸네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용도적으로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1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자, 우리 최이호 이용이라는 단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최이호 이용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이용한다.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땅이라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거예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땅을 여러 가지 용도로 생각을 해보자. 용도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근데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최이호 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최유효 이용이냐를 판단할 때는 개별 분석에서 하죠. 우리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 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표준적 이용,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한다. 자, 근데 아까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인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최고의 가치냐?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이고 타당성을 따져서 최고의 가치를 이제 이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땅을 이용할 때 상식적이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인정하는 방법이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합법적이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리적이다라는 건 실현이 가능하다.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당성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개론에서 타당성 그러면 수익성을 따지는 거고 수익성을 따질 때 그 방법론은 할인법의 DCF고 그 결론은 순수내죠. 우리 기억납니까? 순영, 수일, 내요. 그래서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해갖고 그거 판단을 해서 최고의 가치로 이용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최유효 이용 그러면 최고의 가치다. 어떻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이고 타당성을 따져서 최고의 가치는데 이걸 근거는 부정성 때문에 땅의 여러 용도로 생각하고 최유효 이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개별 분석에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바로 이런 가치로 땅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가격은 수익가액인데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시고요. 위에가 순수익, 미래가 환원율이다. 근데 이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으로 해요. 그래갖고 최근 이제 이 5년 동안에 우리 뒤에 평가할 때 이게 세문항이나 출제가 됐죠. 가유순세세 이런 말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에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바로 순영업소득으로 순수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환원한다. 환원이라는 건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제가 할인수, 회상 이런 거 하나 기억하자고 했는데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이거는 시간차가 있어서 회수율, 상각률, 감가를 때문에 그런데 땅은 회상을 안 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한다? 직접법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땅은 영속성이 있어서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성에 관한 내용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뒤와 연관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암기할 수는 없겠고요. 짤막짤막하게 문제를 보다 보면은 반복을 하다 보면은 답이 연결되는 걸 이제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